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임미림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을 기다리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였죠? 어제가 시험이었고 오늘은 그 다음 날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웬만하면 시험 당일날 이제 해설 강의 촬영하고 바로 업로드를 해드리는데 어제는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저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게시글로 제가 안내를 해드렸죠. 네, 어제 올리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사실 좀 시간이 좀 남을 줄 알았는데 또 이제 이게 제가 또 뭐 한 번도 제가 이렇게 밝힌 적은 없지만 저희 현강생들만 알거든요. 네, 제가 또 이제 일도 하지만 제 아내를 도와서 육아도 같이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육아라고 하는 게 이제 수능 강의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아라고 하는 게 항상 이 변수라고 하는 게 늘 존재를 해요. 그래서 오늘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이제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촬영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공통문항 자세하게 해설 하나 올려드리고 미적분도 하나 올려드리는 편인데 이제 오늘은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종평해드리고 그냥 딱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시는 공통문항 문항들 몇 개만, 그리고 미적분도 이제 28, 30번 이렇게만 딱 하나만 올려드릴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자세한 총평이나 뭐 다른 문항 해설이나 확률과 통계 총평과 해설은 제 공식 홈페이지 오셔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총평부터 해드리면은 오늘 같은 시험은 좀 어설픈 2등급, 평범한 3등급 요 친구들에게 좀 자극을 줘서 남아있는 그 다가오는 여름방학 때 좀 더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약간 회초리 같은 시험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지난 6월 모의평가랑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이거를 저희 반 학생들의 어떤 상태를 체크하지는 못한 상태라서 딱 정확히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냥 제 주관적인 느낌은 그래요. 지난 6월 모의평가 때 점수보다 이번 7월 덧프 때 점수가 많이 하락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아마 지난 6월 모의평가 때 80, 76 요 라인에 계셨던 분들이 이번에 대거 막 60점 중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6월 모의평가 때도 이제 80은 80인데 뭐 실수 2개에서 80 이런 식으로 원래는 88이었는데 80이거나 이런 분들은 뭐 크게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고, 지난 2월 모의평가 때 이제 깔끔하게 풀 건 쭉쭉쭉 다 풀고 난 다음에 아예 과감하게 5개 정도 확 버리고 내가 풀 거 다 맞춘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번 7월 덧프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 6월 모의평가만큼 공통 과목에서 쉬운 건 확실히 쉽고 어려운 건 확실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 거기 거의 뭐 9번부터 빨리빨리 팍팍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3등급 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이 9번, 10번, 11, 12 여기가 빨리빨리 못 빠져나옵니다. 9, 10, 11, 12, 13 여기가 빨리빨리 못 빠져나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많이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다 찍게 되는, 원래도 찍을 건 찍어주고 최대한 맞출 거 다 맞춰주는 전략으로 가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누구한테 쉬운 줄 아세요? 이게 92, 96, 100 찍는 그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한테는 이게 상대적으로 육모보다 할만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평가원 시험과 사설 모의고사의 차이점인데, 평가원 모의고사는 아무리 이제 기출을 기반으로 다시 낸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느낄 때 약간 새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낯선 그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풀면서 약간 낯선 문제가 나오면은 약간 해독하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라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 7월 덧프 같은 경우는 그 낯섦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들이 거의 제 눈에 띄질 않아요. 그냥 다 이제 어디서 봄직한 문제인데 좀 약간 줌킬러 라인에 뻑뻑한 상태. 근데 이제 최상위권 학생 입장에서는 그 뻑뻑함조차도 딱히 느끼지 못하는, 그냥 뭐 쓱쓱쓱 오는 그런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평가원 시험처럼 지난 6평처럼 완전 쉽게 주고 좀 어려운 거 있는 것보다 차라리 좀 뻑뻑하긴 한데 내 눈에 익고 내가 적당한 피지컬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내가 웬만한 문제들은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스킬들이 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좀
쉽게 느껴질 법한 문제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런 시험들은요, 저희 같은 학원 강사들이 좋아하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웬만하면 특수 케이스로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15번 같은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21번 같은 이런 문제들이 보기에는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거의 뭐 특수 케이스로 찍고 들어가면 다 풀려버리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래서 21번 같은 문제들이 보면은 이제 2.5등급이나 3등급 친구들은 난해할 수 있는 문제가 어쨌든 저희 같은 학원 강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 그냥 특수 케이스로 찍혀버리고 저희가 평상시에 알려드리는 막 극대극소 높이차, 뭐 거리곱 이런 잡다한 스킬들이 잔뜩 녹여져 있기 때문에 좀 뭔가 학생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봐봐 이게 적용되잖아 이런 식으로 내가 알려준 게 쓰이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어깨에 힘줄 수 있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저희 같은 학원 강사들을 위한 시험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학원의 절대 고객은 그렇잖아요. 학원에 솔직히 말해서 그 아무리 뭐 최상위권 학생들이 비율보다는 절대 다수의 고객은 좀 3등급, 4등급, 2등급 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지난 6평보다 이게 좀 더 빡빡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고 야 이제 육모 좀 봤다고 깝치면 안 돼. 이 시험 봤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다가오는 여름방학 때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약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시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약간 학원 강사 혹은 현재 학원에 필요한 맞춤형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꼭 여러분들이 오답을 하실 때에 9번, 10번, 11, 12 요 네 문제 있죠. 9번, 10번, 11, 12 요 네 문제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가 결국 승패의 첫 번째 좌우되는 거니까 그냥 오답으로 그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얘를 간결하게 풀 수 있는지를 공부하시고 오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오랜만에 14번에 기니디가 나와서 좀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약간 뭐지? 이거 왜 갑자기 기니디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 보통 기니디가 기획은 무조건 되는 거고 니은도 웬만하면 되는 거고 이제 디귿 가지고 푸는 건데 요 14번 문제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은 니은만 뚫을 줄 알면 디귿은 금방 뚫리는 거라서 결국 니은이 관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그렇게 좀 이 유형에 대해 낯설은 부분이 있지만 좀 조금만 쉬호흡하고 쳐다보면은 뭐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같은 경우도 보기에는 문자로 떡칠해놨는데 되게 빨리 풀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항들 뭔가 보기에는 포장지가 뻑뻑한데 빨리 풀리는 문제들이 곳곳에 있다 보니까 20번, 21번 이런 것도 이제 빨리빨리 풀리는 문제들이고 그리고 15번 이거 은근 쉽습니다. 빨리빨리 풀려요. 은근히. 그래서 15라든지 13 이런 것들이 다 빨리빨리 풀리는 문제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 9번, 10번, 11, 12를 좀 빨리 뚫어주면은 더 빨리 남은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 뭐 나머지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여유롭게 풀 수 있는 시간적 확보가 됐을 것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해설 강의 출발할 건데요. 어쨌든 제 공식 홈페이지 제가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오시면은 네 오늘 유튜브 영상 올리고 나서 좀 밤늦게 새벽까지 좀 천천히 찍어서 내일 아침까지 제가 올려드릴 예정인 거고요. 유튜브에는 제가 공통과목 13, 14, 15 그리고 21, 22 이렇게 공통과목 올려드릴 거고요. 미적분은 28, 30번 요 두 개 올려드릴 테니까요. 일단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9번부터 12번 요런 거, 그 다음 20번 요런 거 좀 빨리 푸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 들어오시고 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내일 아침쯤 업로드 될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마찬가지로 이제 총평과 전문항에서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아래에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항에서 출발합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두 실수 AB와 F의 마이너스 1이 2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가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함수는 V라인의 어떤 함수가 되어지고 오른쪽은 3차 함수 이렇게 있는데
끌어올리는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걔가 이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쨌든 x는 b를 기준으로 좌우 나눠져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자, 첫 번째. 그 gx가 x는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는 미분이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나머지는 미분 가능. 근데 보통 미분이 언제 불가능하죠? 둘 다 절대값 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 이 후보지는 어디냐면은 일단 x축과 만나는 지점, 거기서 이제 뒤집어 올라오면서 꺾이기 때문에 거기가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x는 b, 경계 부분. 경계 부분에서 이제 잘못 붙게 되면 이제 좌우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보통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의 후보는 이겁니다. 요렇게나 있는데 한 군데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 그랬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이 gx가 0이 되는 거는 몇 개냐 그랬냐면은 2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 혹은 x는 b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간 2개가 는 0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1이 x는 b, b가 1이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들은 죄다 뭐가 돼야 돼요? 죄다 미분 가능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얘도 접해야 되고 얘도 접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한쪽이 이미 V라인이기 때문에 둘 다 접하는 거는 불가능해. 따라서 지금은 이 x는 b가 미분이 불가능하다기보다는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 있다? 2개 있는데 둘 중 하나가 뭐란 얘기인데요. 둘 중 하나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야 0 더하기 1은 1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나머지가 뭐가 돼야 돼요? 네, 접한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그냥 그림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1이 미분 불가능한 지점인 건데 그 1이 만약에 그 1이 이쪽 V라인 쪽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1이다라고 생각해봐. 여기가 1인 동시에 A가 되는 거죠. A가 1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X1이 어디 파트? V라인 파트 있을 때 요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이제 접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이 나머지가 0이 돼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쪽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아무리 오른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접하게 다 미분 가능하게 붙인다 하더라도 여기가 0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요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1이라고 하는 게 V라인 파트가 아니게 되는 거고 어디 쪽이라는 거예요? 얘가 바로 3차 함수 F파트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냐면은 요 V라인 파트가 아니라 F파트에서 1이 돼줘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요게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얘를 이쪽에서 끊어줘야 돼요. 이렇게 끊어주고 여기서 뭐 해줘야 된다? 뭔가 다른 3차 함수가 붙어야 돼. 이해되세요? 따라서 여기가 나눠지는 지점 B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붙어가지고 뭔가 쭉 와가지고 만나는 지점이 이제 뭐가 돼줘야 돼? 만나는 지점이 0하고 1이 돼줘야 되고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주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 붙어줘야 되는 건데 여기가 지금 기울기가 음이 되어지는 거니까 3차 함수가 어떻게 붙어줘야 돼요?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돼줘야 이제 3차 함수가 붙으면서 뭔가 이제 한 군데만 미분이 불가능하게끔 돼야 되는데 이런 식이 되면은 애초에 한 군데밖에 만나지가 않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두 군데 만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번 접하고 올라가서 뚫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줘야 되냐면 이런 상태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끌어올려 줌으로 인해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되셨어요?
따라서 여기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얘가 1이 돼줘야 되고 접하는 지점이 0이 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것들을 써먹을 수 있는지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 AB를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첫 번째가 여기죠. 여기가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되는 거니까 F 입장에서 미분해가지고 뭐가 돼줘야 돼요? 네,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돼요. 그리고 F의 마이너스 1이 현재 2라 그랬죠? 요거 알고 있죠? 네, 요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 fx라고 하는 거는 최고차항이 k고 0에서 접하고 뚫었는데 여기서 뭘 찾으면 돼요? f의 마이너스 1이 2가 돼주는으로 인해서 k를 찾을 수 있죠. 물론 저는 그냥 거리곱 썼어요. 네, 그게 편하니까. 근데 이제 뭐 요거 한 줄 더 적는다고 뭐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요거 해보시면 k가 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3차 함수가 이제 마이너스의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이라는 요런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제 b를 찾아줘야 되는 게 미분해가지고 언제 마이너스 1이냐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미분하시면은 요렇게 되는데 요거 언제 마이너스 1이냐 찾아보시면은 요게 1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1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요게 b라고 하는 게 0보다 왼쪽에 있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1 또는 나머지 근 찾아줘야 되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런 거 잘 보시면 빨라져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보시면 두 근의 합이 3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줘야 두 근의 합이 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요 점을 찾아주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콤마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물론 저도 또 거리곱 썼습니다. 해주시면 얘가 어쨌든 간에 얘가 요렇게 두 번 요렇게 한번 해서 해주시면 되죠. 해주시면 얘가 27분의 4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은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점 좌표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요 직선을 보시면은 요 직선이 뭐예요? y는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가지고 a, 0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여기다가 뭐 해주시면 돼요? y 대신에 27분의 4 집어넣으시고 x 대신에 마이너스 27분의 9 요렇게 해주면 이게 답이 나오겠죠. 여기 있는 이 a가 마이너스 27분의 5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돼야 여기 다 맞아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b분의 a잖아요. 네, 정답은 9분의 5 정답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 문구를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 여기 있는 얘가 둘 중에 하나가 1이고 나머지 0은 접한다라는 요것만 빨리빨리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요 그림까지만 빨리 오신다면은 뭐 나머지는 뭐 금방 여러분이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기니디 합답형 나왔는데요. 일단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a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증가함수고요. 그 증가함수가 어떤 0,1을 지나는 직선과 만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관련된 그림을 제가 미리 그려놨거든요. 보시면은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그림을 미리 그려놨는데 제가 읽어 나가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a는 1보다 크니까 일단 증가함수 그려놨고요. 그리고 얘가 0,1 지나는 그런 지수함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y는 mx 플러스 1 그랬는데요. 기울기는 뭔지는 모르겠고 0,1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기울기가 음이 돼버리면은 네, 더 이상 만남이 없잖아요. 즉 두 개를 만나려면 일단 이 기울기 m은 양수가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이쪽 점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a 좌표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a예요. 물론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문제를 쭉 읽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 보세요. 두 점 AB가 원 위에 있다.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 문구를 먼저 봤기 때문에 이 원을 먼저 그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 원을 나중에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원을 먼저 그려놓고 중심 0,1 찍어놓고 난 다음에 지수함수 그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얘가 A가 x1, A의 x1 요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A의 1-x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거든요. 요게 지금 뭐냐면은 마이너스로 빼내면 x-1 이렇게 돼요.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갔으니까 일단 y축 대칭 요거죠. 원래는 y축 대칭이야. 요 y축 대칭 녀석을 내가 어떻게 했다?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즉 여기 있는 0,1이 이렇게 옆으로 와서 요렇게 1,1 지나게끔 요렇게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그래프와 누가? y는 mx 플러스 1이 요것이 어디서 만난다? 점 B에서 만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점 B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x2, a의 1-x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둘 다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원 위에 있다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것을 만족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A의 x1 더하기 A의 1-x2는 2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뭘 보시면 되냐면은 A의 x1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죠. 요거의 y좌표. 그 다음에 A의 1-x2라고 하는 거는 요 점의 y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중점은 0,1이 되는 거잖아요. 즉 여기에 y좌표 여기에 y좌표 합해서 나누기 2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센터인 1이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기억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늘 그렇듯 기억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니은이 조금 어려운데요. 니은을 해석을 해보면은 로그 A의 x2는 x1 더하기 2분의 1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날 것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이게 점 x2, x1 더하기 2분의 1이 어디 위에 점이 돼야 돼요? y는 로그 a의 x 위에 있다. 이렇게 일단 원초적인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집어넣은 거예요? 이 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림상에서 여러분들 지금 로그 a의 x 그리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지금 모든 건 이 원으로부터 문제를 풀라고 준 거기 때문에 행여 내가 마음속으로 로그 a의 x 한번 그려볼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빨리 접어야 돼요. 이게 지금 로그 ax 그린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쵸? 그럼 이제 또 한 번 생각나는 게, 그럼 내가 어차피 이 그림을 못 그린다라고 했을 때는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의 역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x2라고 하는 건 뭐예요? x2라고 하는 거는 바로 a의 몇 제곱? x1 더하기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느냐?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x1과 x2 사이에 있던 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원의 성질까지도 체크를 해야 이 니은이 풀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일단 x1과 x2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원 위에 점이 되어 있고 얘랑 얘랑 서로 정확히 부호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여기 있는 x2랑 x1은 정확히 서로 부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센터가 0이잖아요. 센터가 0. 따라서 x1 더하기 x2는 0이 돼줘야 됩니다. 즉 서로 부호 반대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x2는 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x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안 나오고 있죠. 뭐 지금 할 수 있는 게 딱히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원의 성질들을 이용해 주는 수밖에 없는데, 딱 여러분들이 챙겨 주셔야 될 게 요겁니다. 여기 있는 요 A랑 B랑 여기 있는 이 원점 있죠. 얘를 가만히 보시면
요렇게 그어주시면 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수직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뭘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에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를 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기울기는 뭐예요? 얘가 원점이 되어지는 거니까 x1분의 a의 x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바로 갑시다. 요 기울기는 뭐가 돼줘야 돼요? 얘네 둘이 기울기가 서로 역수에다가 음수 취한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일단 붙여주시고 이거의 기울기에 역수 취할게요. 그러면 요거의 기울기는 x2분의 a의 1-x2니까 뒤집어 버리세요. 바로 한 방에 처리할게요. 요렇게 처리를 해버리자고요. 되셨죠? 그럼 얘를 이제 요렇게 처리를 일단 할 건데, 이때 이제 앞에 썼던 요걸 좀 써보면은요, 여기 있는 x2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x1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x2는 그냥 x1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곱해볼게요. 곱해보시면 얘가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됐어요. 그리고 얘가 x1의 제곱은 이렇게 둘이 곱한 거니까 a에 지수끼리 더하기로 가는 거니까 2x1 더하기 1 이렇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요, 얘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확인이 되느냐? 최대한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즉 양변에 뭐 해주면 돼요? 양변에 2분의 1제곱씩 이제 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양변에 그냥 2분의 1제곱을 그냥 막연하게 막 때리는 게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은, 현재 여기 있는 이 x1이 음수예요, 음수. 이런 거 조심해 줘야 되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양변 2분의 1 때려버리면은 x1은 a의 x1 더하기 2분의 1이 돼버려서 마치 니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지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이제 지수의 유리수가 올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기본 개념이잖아요. 기본 개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치 이런 거죠.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안에가 지금 음수인데 지수 법칙 이런 식으로 막 못 날리잖아요. 안에 있는 얘가 양수가 돼줘야 지수 법칙 성립하는 거잖아.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좀 기본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게 좀 서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처리해 주는 게 맞느냐? 여기서 양변에 이제 제곱을 뗀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x1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x1인데 이 x1 자체가 이미 음수가 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변에 이제 루트를 떼면 얘가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2분의 1제곱 해주면은 a의 x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서 OK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니은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꼭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흐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확인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원의 성질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치면은 어떻게 하면 이 모양을 이렇게 바꿀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게 제일 좋다. 혹은 사실 이게 약간 야매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그냥 양변 제곱하면은, 이 부분을 양변 제곱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곱하면 이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법한데, 사실 그거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는 얘가 지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되는 건가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걔를 내가 제곱을 했어. 제곱을 하면 범위가 더 확장되거든요. 확장된 범위 내에서 됐다고 해가지고 그럼 얘가 오케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논리적 오류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시험을 보시면서 그냥 뭐 A 제곱해가지고 같네? 오케이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차라리 여기에서 요렇게 오는 방법을 좀 공부를 해두세요. 특히나 이제 실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게끔 되셨죠. 이 x1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양변의 제곱을 뗄 때는 얘가 플러스가 나오게끔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함이 좀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니은까지만 되면은 디귿번은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기읍과 니은 가지고 어쨌든 디귿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자, 디귿번을 보시면 a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a 더하기 a분의 1이라는 요 모양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겠는가를 한번 고민해보죠. 일단 여기 있는 이 둘을 좀 집중해서 볼게요. 지금 요 지수가 걸리적거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a의 x1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a의 2분의 1제곱 루트 a잖아요. 확 나눠버리면은 루트 a분의 x1 그쵸? 여기 마이너스 참 요렇게 돼줘야 되고요. 그러면 a의 1 더하기 x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양변에 또 뭐 해주면 된다? 루트 a 곱해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루트 a의 x1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양변에 루트 a를 나눠준 거고요. 얘는 요거 양변에 루트 a를 곱한 거예요. 곱하면 얘가 위에가 지수가 1 더하기 x1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그대로 여기는 요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요. a의 x1이라고 하는 건 요거죠. 루트 a분의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는 거고요. a의 1 더하기 x1이라고 하는 건 요거죠. 마이너스 루트 a의 x1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지금 2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자, 이때 보시면 a 더하기 a분의 1이라고 하는 게 x1에 관한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요거 마이너스 x1으로 묶어요. 묶어내면은 얘가 루트 a 더하기 루트 a분의 1 요렇게 진행되고 얘가 2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x1분의 2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요 모양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변 제곱을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제곱해주면 얘가 a 더하기 a분의 1 되고 요게 x1의 제곱분의 4가 되고 여기서 2ab 한 만큼 얘가 넘어가 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2까지 맞게 되는 거죠. 정답은 기읍과 니은, 디귿 모두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니은이 되면 디귿번은 금방 되는 뭐 이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 흐르듯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요거 원의 성질, 이게 원이 괜히 있는 거 아닙니다. 요 성질을 쓰지 않으면은 좀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제가 앞서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보기에는 좀 빡빡해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이고 f1이 음수인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현재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얘를 보통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원함수로 처리를 해서 원함수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적분 값을 해석해서 하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둘 다 웬만하면 보여드릴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로 보통 웬만하면 게임이 끝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일단 해석을 해드리고 이제 영상 마지막에 이걸로도 어떻게 해석되는지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얘가 지금 뭐에 관한 함수죠? K에 관한 함수예요. 그래서 얘를 어떤 K에 관한 함수로 두고 싶은데 얘를 제가 뭐 S 오브 K 이렇게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 얘는 몇 차 함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3차 함수가 되어지겠죠. 3차 함수고 최고차항이 1인 2차 함수의 적분이 되어지는 거니까 최고차항이 3분의 1인 그런 3차 함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를 좀 더 예쁘게 쓰면은 얘가 이 스몰 f 적분하면 라지 f죠.
따라서 이 라지 F의 K 마이너스 라지 F의 1 뭐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함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시면은 얘가 지금 적분하면 라지 F의 1 마이너스 라지 F의 마이너스 K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어떤 관계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면 F1, F의 마이너스 K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마이너스의 라지 오브 X의 마이너스 K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봐드리면 여기 있는 K 대신에 마이너스 K를 넣어주면 이게 마이너스 붙게 되어지는 거고요. 거기에 음수 붙여주면 둘이 자리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따라서 여기 있는 요 식을 다시 한번 예쁘게 써주면은 S 오브 K 곱하기 요거 마이너스의 S 오브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얘네 둘을 곱했을 때 의미 되게 하는 그런 정수 K의 개수가 몇 개다? 4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지금 3차 함수고 얘도 지금 3차 함수가 되어지는 거고 합해서 몇 차 함수? 곱해서 6차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요건 뭐 됐고요. 양변의 음수 곱하셔가지고 S 오브 K랑 S 오브 마이너스 K 이 둘의 곱이 결국 양수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라. 양수가 되는 그 정수 K의 개수가 4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일단 여기 있는 이 S 오브 K가 가지는 어떤 특징들을 좀 잡아낼 수 있는데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항상 우리가 뭐예요? 윗끝, 아래끝 같으면 항상 0이다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S 오브 1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다라는 거 잡아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함수를 한번 볼게요. 요 함수. 요 함수를 보시면은 대표적인 얘가 무슨 함수로 볼 수 있어요? 얘가 우함수인 거 보이세요? K 대신에 마이너스 K 집어넣으면 그냥 자리 바뀌는 거니까 얘가 대표적인 우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가 우함수를 만족시킨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 Y축 위에 Y절편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때 이제 S0 K 대신에 0을 넣게 되면은 얘가 S0의 제곱이 돼요. 요렇게 제곱이면 웬만하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웬만하면 양수를 만족시켜줘요. 그래서 만약에 S0가 0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봐요. 우리는 지금 이 곱해서 양수인 걸 세는 중이죠. 그 양수인 걸 셌을 때 4개뿐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S0가 양수라고 치면은 얘가 지금 양수 0일 때 양수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쳐. 이렇게. 그리고 얘가 우함수라 했으니까 뭐 요런 식으로 뭐 있다고 쳐. 물론 얘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가든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어쨌든 나는 뭐 할 거야? 나는 어쨌든 간 0보다 큰 부분만 이렇게 큰 부분만 정수를 체크할 거야. 그런데 얘가 우함수이기 때문에 내가 개수를 셀 때는 오른쪽에 있는 개수를 센 다음에 곱하기 2 때려버리면 뭐까지 커버돼요? 이쪽까지 커버가 돼버려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0일 때까지를 포함시켜 버리면은 무조건 이 전체 정수의 개수는 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4개를 만족시킬 수가 없게 돼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은 0일 때 양수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즉 얘가 양수가 될 수 없고 즉 얘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0일 때 얘가 0이 이렇게 돼줘야 양수인 걸 셌을 때 그냥 오른쪽 있는 이 부분 오른쪽에 얘가 2개가 나왔을 때 전체는 4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자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S0가 뭐가 된다. 결국 0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리고 결국 이 전체를 내가 센다라고 했을 때 몇 개 나와야 돼요?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S의 K라는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SK를 그려볼 건데 어쨌든 내가 0을 지나고 1을 지나요. 여기를 지나는데 나머지 하나는 어디를 지날까? 여기를 지나느냐 여기를 지나느냐를 보셔야 되는 건데, 이쯤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요거예요. F의 1이 음수다라고 하는 거. 즉 여기서 보세요. 요거 미분하면, 즉 S'의 K, 요거 미분 때려버린 게 바로 스몰 f의 k가 되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f의 1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랑 똑같냐면 라지 S 프라임의 1이랑 똑같아요. 얘가 지금 음수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즉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내려온다. 즉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요거의 그림은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얘가 y는 s 오브 k 3차 함수, 얘가 지금 최고차항이 3분의 1인 요런 3차 함수다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있는 건데, 그 다음 보세요. 요 식을 만족하는 게 몇 개 만들고 싶어요? 4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2가 여기 있으면 될까요? 어때요? S 오브 2는 음이죠? 그러면 여기 2를 넣어봐요. 그럼 S의 마이너스 2도 되는 거 맞죠? 그러면 풀 되는 거 오케이. 그 다음, 그럼 3도 여기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러면 3일 때 음수, 마이너스 3도 음수, 이렇게. 그래서 풀 되는 거 맞다고요. 따라서 전체 4개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4일 때는 성립하면 안 되는 거니까 4가 어디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 있으면 4일 때 양수, 마이너스 4일 때 음수. 그래서 얘를 성립하지 않겠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연 이 4가 어디까지 가능하냐라고 하는 건데, 이 4라고 하는 거는 바깥쪽에 있어서 양수가 돼도 되는 거지만 정확히 같을 때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4일 때를 집어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크다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4개는 2,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4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인테그랄 6부터 7까지의 정적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쨌든 라지 f의 7 마이너스 라지 f의 6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sk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 사실상 얘는 뭐랑 똑같냐면 라지 s의 7 빼기 라지 s의 6과 똑같아요. 왜냐면 라지 s의 7이라고 하는 건 라지 f7 마이너스 f1이고, 라지 s6이라고 하는 것도 라지 f의 6 마이너스 f1이 돼서 어차피 뒤쪽에 있는 라지 f1은 지워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이 s7 빼기 s6이 가장 최대가 되는 상황을 체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요렇게 있을 때 7이 여기 있고 6이 여기 있다고 봤으면 요 7에서 6을 뺀 요 높이 차가 언제 가장 최소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 말은 이 함수 자체가 쭉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7을 놓고 6을 놓고 뺀 값이 가장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4라고 하는 값이 최대한 옆으로, 이 4라고 하는 값이 최대한 왼쪽으로 붙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늘 그렇듯 최소라고 하는 건 경계 지점에서 성립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여기가 4가 됐을 때의 값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S 오브 K라고 하는 거는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고차항은 3분의 1이고 0, 1, 4를 지나잖아요. 0, 1,
4를 지나요. 그렇죠? 요 값이라고 치고 이제 7을 집어넣고 6을 집어넣고 빼주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을 넣어주면은 3분의 1에 7 넣어줄게요. 7, 6, 3 이렇게 여기서 3분의 1에 6 넣어줄게요. 6, 5, 2 이렇게 요 계산하시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42에서 4, 5, 20을 빼서 정답은 22 이렇게 하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5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전체를 하나의 3차 함수로 해석해서 끌고 오는 게 일단 중요하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우함수다라고 하는 건 무진장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가 4개가 되려면은 결국 S의 0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정적분적인 함수 그러면은 요런 해석, 정적분 값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데 요건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저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냥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뭐까지는 확인했다? 우함수인 거 확인했고 이게 4개라는 것까지 확인했어. 즉 2하고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4개 된다까지 내가 확인을 했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는 이 F에 대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F에 대해서 관찰하게 되어지는 거고 X축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친다면 F의 1이 현재 음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F에 대한 정적분 값으로 해석을 해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1이 이렇게 있을 거고 0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0에서 1까지의 요 넓이는 같은 넓이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얘가 S1이 0이겠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적분이 0이라 그랬으니까 이 0부터 1까지 정적분이 0이 돼줘야 돼. 그 다음에 2일 때 성립한다라고 보면은 2가 이쯤에 있어가지고 1부터 2까지 인테그랄 하면 이제 얘가 음이 되어지는 거고 마이너스 2로부터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2로부터 1까지 적분하면 얘가 양수가 되죠. 어차피 0부터 1까지 0이 되어졌으니까. 따라서 2일 때 이렇게 성립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3이 된다고 했을 때도 한 3이 뭐 여기 있던 상관없어요. 3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적분이 음이 돼도 되는 거고 여기 있어가지고 이쪽 부분의 넓이가 이쪽 부분 넓이보다 더 커가지고 결국은 1부터 3까지가 음이다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 했는 것이 음이다 하나, 인테그랄 1부터 3까지도 결국은 음이다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가 들어가지고 4는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즉 4 이렇게 있어가지고 1부터 4까지는 얘를 만족하면 안 되는 거니까 요 적분한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내가 1부터 4까지 적분한 것이 얘가 만약에 양수가 되거나 0이 돼주게 되면은 이 4는 포함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마이너스 4로부터 1까지 적분하면 어쨌든 얘가 양수가 될 테니까 여기만 양수가 되면은 저기에 4개에 포함되지 않겠죠. 역시나 우리가 원하는 건 인테그랄 6부터 7까지의 fx dx의 최소를 원하는 거잖아요. 즉 요 f 입장에서 6부터 7까지의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가장 최소일 때를 묻고 있어요. 그 말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4가 최대한 왼쪽으로 붙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1부터 4까지의 정적분이 결국 0일 때, 경계가 되는 이 0일 때가 최소다라고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제 이렇게 오면은 결국 4일 때 0이다 요 문제로 풀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같은 어떤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는 원함수로 해석하는 거 하나, 정적분 값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모두 다 제가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있잖아요. 이게 고수의 경지로 올라가면
훨씬 더 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여기서 얘가 우함수고 못 발견하면은 좀 이게 문제가 좀 스텝이 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1번입니다. 제가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빨리 풀려요. 각종 스킬들 총집합해서 갖고 있는 거 총출동하면 정말 빨리 풀리거든요. 심지어 얘가 특수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처음 풀 때 최고차하기는 4차 함수 뭐하지 해가지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선대칭부터 해봐 했는데 그냥 풀려버렸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왜 선대칭인지부터 설명을 드려보고 중간중간에 쓸 수 있는 스킬을 총동원해서 답을 좀 빠르게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상수 m이 있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얘가 분리되어 있긴 한데 누가 기준이냐면은 프라임이 기준이에요. 프라임이 음이면은 그냥 함수 그대로 가져가고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원점 지나는 직선으로 가져가래요. 근데 그 gx가 x는 7에서만 불연속이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물론 저는 이제 그냥 바로 선대칭인 거 했어요. 했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f가 뭐 이렇게 삐딱하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프라임이 음이 되는 부분은 감소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감소하는 부분은 그냥 f 따라가래요. 감소하는 부분은 f를 따라가래요. 그 다음에 0이거나 증가하는 부분은 어떤 원점 지나는 직선을 가져가래. 뭔가 직선을 이어 붙여가지고 한 군데만 불연속이 되게 만든 다음에 요거 선입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gx가 극소인 거는 하나뿐이다 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직선이 얘를 내가 연결시킨다고 했을 때 직선이 요렇게 아니면은 요렇게잖아요. 그쵸? 자, 그럼 상상을 해봅시다. 첫 번째 1번이야. 1번이면 그림이 이래 되죠. 내려왔다가 직선 타고 갔다가 어디서 끊겨요? 여기서 끊기게 되고 그 끊기는 점이 아무래도 7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다시 얘가 요렇게 왔다가 다시 뭐가 돼요?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극소가 두 개가 돼버려요. 즉 얘가 극소인 값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에 위배가 돼요. 그럼 이 그림이 일단 아니겠죠? 그럼 다시. 그럼 이번에는 결국은 요렇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 부분은 직선을 따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극소가 됐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극소가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가 돼요? 불연속이 일어나면서 위에 부분은 뭐가 된다? 그냥 또 직선 따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3에서 극소를 가지는 거 맞고 7에서 불연속이니까 요런 느낌이 되는 거 맞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근데 다시 봐봐요. 이제 얘를 처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그림이라고 친다면은 7보다 오른쪽이면은 요 값이고요. 요 값이 되는 거고 7보다 왼쪽일 때는 요 값이에요. 근데 요 직선이 지금 뭐죠? 요 직선이 y는 mx죠. 그러다 보니까 요 값은 7m이 되는 거예요. 즉 요게 7m이라고요. 그러면 7보다 왼쪽인 요 값이 얼마가 돼줘야 빼서 4m이 되겠습니까? 바로 3m이 되겠죠. 3m이 돼줘야 딱 요걸 만족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요게 mx이기 때문에 3을 집어넣었을 때 요 함수값이 3m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랑 결국 이 값이랑 뭐가 돼야 돼요? 같은 높이에 딱 있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또 뭐가 정답이에요? 특수 케이스.
그냥 특수 케이스. 선대칭 함수 그 값 3개인 거. 그 그림 그려주시면 정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제 그냥 운 좋게 에이 또 뭐 일단 특수 케이스부터 먼저 해보지 하고 했는데 그게 답이었어요. 어쨌든 해설하는 입장인 거니까 왜 선대칭인 걸 보여야 돼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보시면 자 선대칭 함수 그렸습니다. 그렸고 자 그리고 프라임이 음수인 부분 감소하는 부분은 F를 따라가고요. 감소하는 부분은 F를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증가하는 부분은 직선을 따라가는 건데 어떻게 따라가라고요? 여기 있는 얘랑 연결한 거 이렇게 따라가 달라 그랬어요. 그럼 얘가 이제 그림이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따라가고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3이 돼야 되고요. 여기가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센터, 대칭축 여기는 어디겠어요? 5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 수 있죠. 자, 최고차항 1인 4차 함수니까 fx는 x 4제곱 자 이렇게 출발하는 4차 함수입니다. 지금 뭐 구하라 그랬냐면요. f의 m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되게 쉬워요. 보세요. 지금 나보고 f의 m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m을 구해야 되는데 m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잖아요. 기울기라고 하는 건 옆으로 2칸 갔을 때 위로 몇 칸 갔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최고차항이 1인 선대칭 함수니까 이게 2의 4제곱 간다라고 하는 극대극소 높이차 공식 써버리면은 이 m이 바로 8이라고 하는 게 보여요. 아니면 뭐 거리곱 써도 괜찮고요. 어쨌든 이게 8이라는 걸 알기만 하면 되게 수월한 게 내가 여기를 내가 잡아주면 뭐라 할까요? F3이라고 잡아주시면은 결국 F8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fx가 최고차항은 1이고 x 빼기 3의 제곱 x 빼기 7의 제곱 플러스 F3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이 F3을 어떻게 빨리 구하냐면은 자, 아까 보셨던 이 직선 보이세요? 요 직선이 y는 mx였잖아요. 그러면 3을 집어넣었을 때 요 함수값이 3m이었어요. 근데 m이 8이었잖아요. 즉 얘가 3, 8, 24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8을 집어넣으시면 정답입니다. 혹은 뭐 거리곱 써도 괜찮죠? 2번, 여기 2번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얘가 25 곱하기 1 더하기 24 하셔가지고 정답은 49 정답입니다. 그래서 선대칭 것까지만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그리고 여기서 극대극소 높이차 공식 한번 먹어주면은 더 빨리 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다음 22번입니다. 수열 AN이 2 이상의 자연수 K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할 때 자, 지금 보면 AN이 자연수냐 AN이 자연수가 아니냐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지금 A3이 1일 때 A1과 A19가 같도록 하는 지금 모든 A2를 구하라. 우리의 관심은 A2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잠깐 볼까요? 현재 지금 A3이 1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 단계가 자연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자연수면은 바로 이제 K로 나눠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은 K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자연수가 이제 아니죠.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수가 아니면 이전 단계에서 K분의 1을 더해달라 그랬으니까 이전 단계에서 K분의 1 더하면 얘가 K분의 2 마찬가지 이 K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2가 아니라면 또 K분의 1을 더할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언젠간 얘가 뭐가 된다? 1이라고 하는 게 되겠죠. 위에 분자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가는 거니까. 그럼 다시 1 되면 다음 단계는 K분의 1, K분의 2 이런 식으로 주기적인 형태를 띠는 거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반복이에요. 반복. 그럼 우리는 어디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냐면은 요 A1, A2에만 관심을 가져주면 돼요.
요렇게 오는 게 무슨 추적이죠? 역추적이죠. 역추적이니까 모양을 좀 바꾸고 시작할게요. 제가 어떻게 하면 편하다 그랬죠? AN에 관한 식을 적어주면 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거는 AN 요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음 단계 항에서 K분의 1을 빼주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요 때는 AN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 요 때는 뭐가 돼요? K를 곱했으니까 K 곱하기 A의 N 더하기 1 요렇게 되고요. 요 때는 AN이 뭐가 되는 경우? 네, 자연수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어쨌든 우리는 A1, A2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니까 한번 역추적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A의 1, A의 2, A의 3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얘가 1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직전 단계 항이 자연수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A2가 자연수인 경우,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A2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 나누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A2가 자연수인 경우는 밑에를 따라가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다음 단계항이 1이니까 여기 뭐가 돼요? 그냥 K예요, K. 이렇게. 그러면 요 밑에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1-K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그럼 이전 단계, 자, A1이 자연수인 경우가 있고 A1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 있겠죠? 나눠서 시도를 해볼게요. 그러면 A1이 자연수면 밑에 따라가는 거니까 네, K 곱하기 다음 단계 K잖아요. 이게 K 제곱이에요. 이 경우는 뭐가 됩니까? 여길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K에서 뭘 뺀다? 네, K분의 1을 뺀다.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가보면 자, A1이 자연수인 경우 A1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 자, 나눠서 해볼게요. 자, 먼저 A1이 자연수인 경우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다음 단계 항에서 뭘 곱해요? 그냥 K 곱하시면 되죠. 여기에 K를 곱할게요. 그럼 얘가 뭐냐면 K-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자연수가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면은 다음 단계 항에서 여기서 뭘 빼라고요? 여기서 K분의 1을 빼라 그랬어요. 즉 여기서 K분의 1 빼주면 얘가 1-K분의 2 이렇게 진행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처리해 볼 건데 결국 뭐 해주면 돼요? 여기 있는 이 A의 1이 뭐랑 같다? A의 19랑 같다. 요걸 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3부터 뒤에를 쭉 보면은 지금 1이 되거나 1보다 작은 숫자들이 오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즉 A의 4로부터 쭉 뒤에 있는 얘네들은 뭐보다는 커요? 0보다는 크죠. 그리고 뭐를 넘지 못해요? 1을 넘지 못합니다. 다 1이거나 1보다는 작은 숫자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요게 지금 과연 A19 되느냐를 확인해 볼 건데 K가 지금 2 이상의 자연수거든요. 2 이상의 자연수 제곱해가지고 0에서 1 사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여기 볼까요? 2 이상의 자연수, 여기는 얘가 현재 2 이상의 자연수. 그다음에 얘가 지금 K가 2 이상 자연수면 얘가 0과 1 사이죠. 0과 1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최소한 1을 넘어가는 상황이죠. K 빼기 K분의 1은 최소한 1을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A19라고 하는 건 0에서 1 사이잖아요. 이것도 안 되네요. 아,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게끔 세팅이 됐어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두 가지만 해주면 되는 건데 첫 번째, 자, 요게 A19다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A1이 자연수인 경우를 찾고 있는 중이니까 요게 뭐가 돼야 돼요? 요게 지금 자연수가 돼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A19는 0과 1 사이인데 얘가 자연수 되려면 얘가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어요. 그 말은 K가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뭘 찾는 일이에요 지금? A의 2를 찾는 일이죠. 따라서 K가 2일 때는
답은 얼마가 된다? 여기 2 넣어주면 1 빼기 2분의 1인 거니까. 네, 2분의 1이 첫 번째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얘가 뭐가 될 때? A19가 될 때를 찾을 건데,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뭐가 아니에요? 자연수가 아니에요. 자연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얘를 가만히 다시 보세요. 얘가 지금 K분의 K-2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인데, 얘가 지금 A의 19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 올 수 있는 이 K가 뭐뭐 있겠냐. 자, 이 원리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A19가 K분의 K 빼기 2 되는 걸 찾는 중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1이라고 치면 1 직전에 뭐가 있어요? K분의 K-1이 있고, 더 직접 요 1보다 2칸 이전에 K-2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A19가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주기가 1인 경우, 즉 여기서 지금 요게 지금 K분의 1로 출발했잖아요. K분의 1로 출발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중간에 1 되지 않고 다이렉트로 딱 정확하게 A19가 아니다, 여기 아니죠? 요게 A19죠. A19가 K분의 K 빼기 2가 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한 턴, 두 턴 가고 나서 되는 경우 있을 거고, 한 턴, 두 턴, 세 턴 가서 되는 경우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주기가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이게 몇 턴 갈 때마다 되는지를 확인이 안 되니까 좀 나눠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기 1이다. 그러면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숫자는 어때요? 4보다 3이 작죠. 얘는 얘보다 3이 작죠. 그럼 여기 있는 K-2는 뭐가 돼야 돼요? 19보다 3이 작아야 돼요. 따라서 K-2가 뭐가 돼주면 되냐면은 16이 돼주면 돼요. 따라서 K가 얼마다? 18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K부터 쭉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 처리를 할게요. 어쨌든 우리는 A2를 구하는 중이었으니까. 다음 두 번째, 주기가 이제 2다라고 해볼게요. 한 턴 가고 그 다음에 또 한 턴 가서 딱 얘가 되는 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한 턴 갔다가 또 줄어드는 상황인 거니까 이거를 절반으로 당기면은 요때는 K가 9가 되는 거 보이세요? 두 턴인 거니까. 자,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봐봐요. 지금 A4, A5 쭉 있는 건데 A4일 때가 K분의 1이 되는 건데 K가 현재 9니까 9분의 1이고 얘가 9분의 2고, 그럼 얘가 언제 1이 되냐면 얘가 12일 때 1이 돼요. 12 빼기 4 하면 8이고 더하기 1하면 9니까 얘가 9개가 되려면은 얘가 12가 되는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시면 우리는 뭘 원해요? K분의 K 빼기 2를 원하니까 9분의 7이 언제 되는지를 찾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7개를 더 가면 돼. A 13, 14, 여기 얼마? 19 이렇게. 요렇게 해야 얘가 다시 7개가 되는 거고 얘가 다시 7개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게 오케이라는 거예요. 즉 주기가 2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절반으로 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있는 얘가 주기 2일 때 일일이 쓸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확 나누기 2를 처리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주기가 3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원래 있던 18을 뭐로 나눠주면 돼요?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K가 얼마? 6 이렇게. 그럼 주기가 4가 가능하냐? 18을 4로 나누면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탈락. 5 탈락. 그럼 주기 6이다. 해보세요. 그럼 K는 얼마? 6 나눠주면 3이겠죠. 이렇게. 끝났죠. 어차피 K는 2 이상인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18, 9, 6, 3 이렇게 네 가지가 추가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뭐 구하라 그랬냐면은
1-k분의 1 이거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k가 18, 9, 6, 3 요 4개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1-k분의 1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18분의 1, 1-9분의 1, 1-6분의 1, 1 빼기 3분의 1 요렇게 쭉 더하시면 돼요. 1은 쭉 더하시고 여기는 통분 쭉 때려주시면 쉽겠죠? 네, 그래서 요거 쭉 더하시고 2분의 1까지 추가적으로 더하시면은 모든 원하는 A2의 합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P분의 Q 구하시면 정답은 29가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는 평범한 문제인데 다만 이제 마지막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주기가 들어간다라는 거, 이 정도는 좀 여러분이 조금 어렵죠. 게다가 여기서 이제 얘가 18, 9, 6 찾는 게 이게 이제 바로 나누기로 들어가는 개념인 건데 이런 것들만 좀 잘 체크하시면 그렇게 뭐 전혀 어렵지 않는, 그냥 얘가 반복되어지는 주기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뭐 전혀 어렵지 않는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8번입니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딱 봤을 때 여러분이 뭘 눈치채야 돼요? 아, 얘가 지금 우함수다라고 하는 거 눈치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ln의 1 더하기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지금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1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쵸? 따라서 얘가 전체는 뭐가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일단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f가 증가한다 정도 챙겨주실 수 있고요. 게다가 프라임이 우함수니까 f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함수는 아니고 0,f0 점대칭 함수인데 증가하는 함수다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적분호적인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윗끝 아래끝 같게 만들어 볼까요? 0 넣으면 0 됐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미분이겠지 뭐. 미분할게요. G'X. 그러면 S 대신에 X 들어가는 거니까 F의 X 마이너스 이스포네인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P에서 극값을 갖는 실수 P의 값을 HT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언제 극값을 갖느냐부터 한번 챙겨보셔야 되는 건데 결국 여기 있는 얘가 언제 는 0 되느냐 찾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은 여기 있는 이 fx가 요 넘겨버릴게요. 넘겨버리면 언제 얘가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t가 되느냐 요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fx 자체가 무슨 함수인 거니까 증가 함수가 되는 상황에서 어떤 함수랑 만나는 교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유일한 실근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증가하는 상태인 거니까 다른 함수랑 뭐가 만남이 있다면 한 개 만나겠죠. 한 개 만나게 되어지는 상황인 거니까 결국 이 P가 뭐가 된다? 유일하게 되는 극값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극값이 된다. 그때 이 P를 뭐라 한다? HT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 말은 여기에 HT를 넣어주면은 어떻게 돼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F의 X 대신에 HT 넣어주면 요게 요렇게 되겠죠? 요것을 만족시켜준다 이 말인 거예요. 네. 이때 H의 0은 0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T에다 0을 한번 넣어볼까요? T에 0 넣어주면 H0이 0이 되어지는 거니까 얘가 F0이 되고요. H0은 0이니까 2의 0제곱 1이잖아요. 빼기 1. 여기 0이네요. 즉 F0가 1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즉 여기 있는 이 F0가 1이 되어주면서 얘가 0,1 점대칭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HK가 F0다 했는데 요 F0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인 거죠. 아, 그래서 HK가 얼마다? 1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T에다가 이제 K를 넣어주면 되면은 요게 HK가 현재 1이잖아요. F의 1 그리고 마이너스 이스포네인셜 요게 K 넣어주면 HK 1이 되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빼기 K는 0. 요 정도 챙겨줄 수 있다. 되셨죠? 자, 이때 뭘 구하라 그랬어요? 이때 인테그랄 0부터 K까지의 hx 정적분. 지금 정적분 하라 그랬죠?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적분은 결국은 치환적분 아니면 부분적분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얘를 부분적분으로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결국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건 치환적분인 건데, 그러면 누굴 치환할 거냐? 그러면 hx를 치환해야 된다? 그럼 대체 hx는 뭔데? 라는 그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hx는 대체 무엇이길래 나보고 지금 적분을 하라고 하는 걸까? 그럼 우리는 뭐에 대한 탐구가 필요해요? hx에 대한 탐구가 필요해요. 자, 보세요. 자, 이 문제의 열쇠가 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ht가 뭔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관찰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다시 한번 얘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얘를 어떻게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냐면은 이런 안목이 필요해요. f의 ht 마이너스 이스포네인셜 마이너스 ht 했는 것이 뭐가 된다? t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 거냐면은 만약에 요 함수, 요 앞에 있는 요 함수, 뒤에 있는 마이너스 t를 빼버리고 요 앞에 있는 함수를 내가 px다라고 두면요. 즉 얘는 px가 fx 마이너스 이스포네인셜 마이너스 x라고 한다면 요 함수는 뭐라고 보여야 맞는 거냐면 p에 합성한 거예요. x 대신에 누굴 넣었어요? ht를 넣었잖아요. 합성한 거라고. 합성을 했는데 t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h라고 하는 걸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p라는 함수의 인버스다. 즉 이 함수의 역함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역함수가 있느냐? 실제로 이거 미분해 보시면 얘가 0보다 커요. 얘가 프라임의 x가 되고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가 된 상태에서 아까 얘가 0보다 크고 나타났잖아요. 얘는 원래 0보다 커요. 따라서 미분했을 때 0보다 커요. 따라서 무슨 함수가 되어진다? 증가함수가 되어진다. 증가함수니까 우리는 뭘 가질 수밖에 없다? 역함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만 와주시면은 뭐 거의 다 푼 거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로 와보죠. 우리는 인테그랄 0부터 k까지의 hx dx를 구하는 건데, 다시 한번 써보면 p의 hx는 x였어요. 서로 역함수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hx라고 하는 걸 내가 뭐라고 치환할 거냐면 u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즉 hx를 u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자, 정적분 해볼게요. 인테그랄 0을 집어넣을게요. h0은 0입니다. k를 집어넣을게요. hk는 현재 1입니다. 0부터 1까지의 u dx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 얘가 u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를 뭐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u에 관한 식으로 바꿔치기 해주면 된다. 끝났죠?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u에 관한 식으로 바꿀 거냐? 자, 그 모든 해답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요 상태에서요, 양변에 p라는 함수를 씌워요. 이렇게 씌워요. p를 씌워버리면은 요게 뭐가 돼버려요? 그냥 x가 돼버려요. 그래서 x가 pu 이렇게 돼버립니다. 나는 지금 dx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양변 u로 미분해버려요. 그러면 dx du는 이게 p 프라임의 u 이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 dx라고 하는 게 뭐가 돼버리냐면 p 프라임의 u에다가 du 이렇게 처리하시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계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거 구하고자 하는 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u에다가 p 프라임의 u잖아요.
P'의 U는 자 아까 위에 문제를 보시면은 F'의 X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P가 지금 요거죠. 요게 지금 P잖아요. 요게 P니까 요게 F'은 ln의 1 더하기 U의 제곱 요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에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은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x에 한 번 더 미분 플러스가 되고 여기 x 대신에 u 집어넣었어요. 요렇게 되고 얘를 뭐 해주면 된다? du 적분하시면 정답. 0부터 1까지 얘를 요렇게 안에 해주면은 u 곱하기 ln의 1 더하기 u의 제곱 요거 du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요 u를 여기다 해주면 u 곱하기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u du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쉽죠. 여기 있는 얘를 그냥 s라고 치환하시면 되죠. 그럼 치환하시면 여기 0 나오면 1 나오면 2 그리고 얘가 ln s가 되는 거고 미분하면 2u가 du가 되는 거니까 2u du가 d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에 ds 이렇게 붙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그냥 뭐 하시면 돼요? 부분 적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적 했어요. 0에서 1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적 1적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나머지 그냥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죠? 네. 정답은 ln 2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2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요건 그냥 계산이 되어지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죠. 네. 숨겨져 있는 역함수를 보는 거. 네. P가 H의 역함수다라는 이 부분을 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30번입니다. 함수 fx가 3차 함수로 주어졌네요. 근데 얘가 완전하게 풀세트로 주어졌어요. gx는 2차 함수인데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해서 정의된 함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뭐가 기준이냐면 g가 0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h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해서 미분 가능하고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gx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케이스가 막 나눠지겠죠. 그 케이스가 나눠지는 것을 이제 골라내기 위해서 이 조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뭐냐면 그냥 케이스 줄이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함수에 대한 고찰을 해보는 건데 우선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 이 함수부터 쳐다봅시다. 이 함수.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2분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x로 빼내면은 2분의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0과 3분의 2에서 극대극소를 가십니다. 얘가 지금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가 0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3분의 2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 gx가 어쨌든 언제 0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gx라고 하는 거는 2차 함수니까 0이 되는 게 많아봐야 2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k가 g에서 0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이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가정이 붙었기 때문에 이때 k는 아무래도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어야겠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큰데 그 k가 이제 g에서 0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h라고 하는 함수는 이 k일 때는 0이니까 함수는 이렇게 주는 거고 그 근처의 극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한에서는 요게 극한값이 함수값으로 붙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얘가 미분 가능하다 그랬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에 극한이 이제 함수값으로 붙어대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근데 그럼 이 주변의 극한을 한번 처리해 보면은, 자, 리미트 x가 그러면 k로 간다. 그 k 주변, k 왼쪽 오른쪽은 어쨌든 0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x분의 ln fx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이게 뭐가 돼야 돼요? 극한이 존재를 해야 돼요. 어디로? 0으로 존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극한이 0으로 존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분모가 0이 되는 스피드보다 분자가 더 압도적으로 빨리 0으로 붙어도 되는 거고요. 어쨌든 K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분모가 0으로 갔으니 분자도 0으로 가야 뭔가 수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K를 집어넣게 되면은 G의 K가 0이 됐으니 분자도 0이 돼줘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함수가 ln이 되었으니까 ln은 언제 0이 돼요? 1이겠죠. 즉 fk가 뭐가 될 때? 1이 될 때를 찾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f 입장에서 언제 1이냐를 찾아줘야 돼요. 언제 1이냐.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게 지금 0 넘은 1이거든요. 0 넘은 1이거든요. 즉 얘가 요렇게 해주면 얘가 지금 1이에요. 지금. 그럼 f에 뭘 넣으면 1이냐?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는 0이 있을 거고요. 또 여기는 어디예요? 1이겠죠. 비율관계 쓴 겁니다. 2대 1 이렇게. 따라서 이게 지금 가능하려면 뭐가 된다?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황에서 뭔가 0이 된다면 그 K는 0이거나 1이 된다. 이 말 맞아요? 맞아요? 0이거나 1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짓지 못해요. 아하! 그러니까 gx라고 하는 건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은 뭔지 모르니까 뭐 a라고 쓰고, 얘가 0 또는 1이니까 x에 x-1이군 이렇게 못 쓴다고요. 왜 못 쓰냐면은 이게 지금 k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뭔가 0이 있다면 0이거나 1이라는 얘기지, 그게 두 군데 있고 둘 다 0이다 이런 말을 지금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gx라고 하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gx라고 하는 게 얘가 0하고 1 이렇게 0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0은 들어갔는데 0 아닌 곳이 이쪽에서 뭔가 뭐 p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겠죠. 이렇게. 물론 같아도 되겠다. 같아도. 왜냐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혹은 뭐도 가능한 거냐면은 뭐 이렇게 있는데 요게 1이고 여기가 이제 뭐 p 이런 식으로 또 가능해요. 0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또 하나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혹은 뭐도 가능하냐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0인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 아예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만 근이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gx의 모습은 이게 어떤지를 확인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x는 인수를 가져, x-1이라는 인수를 가져, 이런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케이스를 나눠서 과연 그 K가 0이냐 아니냐 이걸 좀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 확인이 뭐가요? 0도 확인을 해야 되고 1도 확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H'0 있고 H'1이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될까요? 결국 G의 0이 0인가 여부? G의 1이 0인가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G0이 0이 돼버리면은, 그렇잖아요. G0이 딱 0이 되는 상황이고 G0의 근방에서는 얘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미분 때려가지고 0 근처로 보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확인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 게 좋냐면은 그냥 G0이 0이다로 확인하지 말고 그럼 G0이 0이 아닌가부터 이렇게 확인하는 게 좀 더 좋아요. 왜냐면 0이 아니면은 위에 함수 따라가는 거니까 그냥 위에 미분해가지고 0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G의 0이 0이다로 처리해버리면은 0일 땐 0인 거니까 0 근방에는 이 함수를 이제 미분해줘야 되는데 그 도함수의 극한으로 처리하려면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첫 번째는 그냥 G의 0이 아니다로 그냥 출발을 해보세요. 그러면 G의 0이 아닌 경우에는 어쨌든 h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위의 함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gx분의 ln fx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얘를 내가 미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분모 제곱분해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gx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검증해 봐야 될 건 뭐냐면 h'의 0이 마이너스 2냐라고 했으니 여기 이제 0을 한번 넣어 보는 겁니다. 0을 넣어 보시면은 어쨌든 G0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네, 0이 아닌 거 제곱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0을 집어 넣을 건데 분명히 F0은 1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ln 1은 0이잖아요. 즉 이쪽이 그냥 0이 돼 버려요. 마찬가지. 지금 아까 이 함수에서 보면은 0에서 지금 극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즉 프라임의 0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쪽도 뭐가 돼버리는 거냐면 요거 0이 됩니다. 그러니 곱해도 0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뭐가 되냐면 분자가 0이 돼버려요. 즉 H'이 0이라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따라서 H'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에 모순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내가 지금 G의 0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모순 생긴 거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G의 0은 0이다라는 결론에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결론, G0은 0이다라는 거. 다음 두 번째,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이제 G의 1은 0이 아닌가를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이 이제 H'의 1을 한번 쭉 구해보면은 얘 어차피 G의 1의 제곱 들어갔고요. 어차피 G의 1이 0이 아니라면서요. 마찬가지 F1분의 프라임의 1 곱하기 G의 1 마이너스의 G'의 1 ln의 F의 1 이렇게 이따 칠게요. 근데 다시 보세요. 지금 F의 1은 1이죠. F의 1 넣으면 1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1이기 때문에 ln의 1은 0이 돼버려요. 즉 그래서 이쪽 뒷부분이 없어. 그럼 요렇게 남았는데 지금 G1이 0이 아니라면서요. 그럼 약분 가능합니다. 요렇게. 그리고 F의 1은 현재 1입니다. 그리고 F'의 1을 구할 수 있어요. F'의 1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게 함수 있잖아요. 요거 미분해서 1 넣어주면 돼요. 그게 싫으면은 여기 있잖아. 프라임이 0 되는 게 0일 때랑 3분의 2일 때랑 있잖아. 그래서 F'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차항이 뭐가 돼요? 2분의 3이 되고 0 되는 게 0이랑 3분의 2니까 0이랑 3분의 2니까 이렇게 바로 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해서 뭐 1을 넣던 그 다음에 여기에서 1을 집어넣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라임의 1을 내가 구해버릴 수 있는데요. 얘가 2분의 1이 나옵니다. 얘가 2분의 1. 2분의 1이 나와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지금 H'의 1이 1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1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G의 1이 2분의 1이구나 라는 결론이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G의 1이 0이 아니다 라고 가정을 했죠.
아니라고 했는데 요게 1이 나왔잖아요. 오케이가 된 겁니다. 아, 가능하다라는 거. 가능하다. 이쯤 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거 궁금해 하거든요. 선생님, 지금 g의 1이 0이 아닐 때는 이게 1이 되려면은 g의 1이 2분의 1이다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g의 1이 0이 아니면은 g의 1이 2분의 1인 건 맞는데, 그러면 g의 1이 0일 수는 있지 않나요?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 의미가 없는 게, 지금 문제를 보면 이게 H4가 하나로 결정되죠. 뭐 두 개가 나와서 뭘 처리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지금 g의 1이 0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OK가 나왔으면 얘로 그냥 가야 되는 거지. 굳이 이걸 또 해가지고 얘가 왜 안 되는지 그 모순이 되는 걸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보면은 그냥 모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 때 하기보다는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즉 g의 1이 0인 경우에 내가 H'의 1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그러면 g의 1이 0이야 지금 얘가. 그러면 H'의 1이 1 되려면은 이게 이런 상황이지. 여기가 지금 1인데 g의 1이 0이에요. 그러니까 g의 1이 0이면 H의 1도 0으로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1,0을 지나는 건 맞아. 근데 H'의 1이 1인 거니까 요렇게 증가하는 형태, 접선의 기울기가 1 되는 상황을 맞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려면 다시 또 얘를 미분해가지고 다시 x의 1을 밀어넣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면은 아까 보셨던 요거 있죠? 이 식에서 내가 리미트 x가 1로 간다를 처리해야 돼요. 근데 리미트 x가 1로 가다 처리하면은 이 분모가 0 되는 게 지금 몇 개를 가져요? 2개를 가지고 있죠. 지금 2개. 분모 0 되는 게 2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자도 분모 0 되는 인수가 2개 있어줘야 얘가 극한이 1로 갈 수 있다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내가 이 fx 대신에 아까 주어진 그 함수 다 때려놓고 이 gx가 g의 0이니까 뭐 이런 형태로서 또 집어넣고 하면 너무 이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이럴 때일수록 뭐 쓰는 거냐면, 나중에 해보세요. 나중에 이럴 때일수록 정의를 사용하는 거예요. 정의를 사용하는 거예요. 즉 H'의 1이라고 하는 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h의 x-h의 1, 이거 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h의 1은 0이라면서요. g의 1이 0이면 h의 1도 0으로 주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x가 1로 금방에 가는 거니까 요 h는 이제 뭐로 주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gx분의 ln fx 주면 되죠. 네, 요걸 밑에 이제 x 빼기 1 깔아주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돼요. 어차피 이건 나중에 해보면 돼.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 답을 찾는 과정에 이런 비슷한 거 한번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뭐 큰 의미가 없고, 그냥 나중에 해보면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했는데 여러분이 알아낸 결론이, 첫 번째는 g의 0이 0이다라는 요 결론 하나 얻었고요. 두 번째는 g의 1이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냈어요. 되셨죠? 써놓을게요.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이 g의 0은 0이다. g의 1은 2분의 1이다. 요 두 개를 알아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이 gx라고 하는 걸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건데, 최고차는 뭔지 모르죠. 그리고 여기 0일 때 0이잖아요. x라는 인수를 가져요. 그리고 어쨌든 g1은 0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0이 아닌 거를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뭔가 하나 더 근을 가지긴 가질 건데, 이때 이 q는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0 또는 1이 돼야 되겠지만, 그럼 마이너스 1보다는 뭐가 돼줘야 돼요?
작거나 같은 쪽에서 어떤 Q가 존재해주면 된다. 요거죠. 그럼 모르는 문자가 A, Q 두 개가 되어지는데 G의 1이 2분의 1이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내가 뭔가 다 써먹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한 번도 써먹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딘 것 같아요? 웬만큼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내가 아직까지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거. 자, 어디냐면요. 이거예요. 분명히 H'의 0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H'0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고 그냥 H'이 0이 되는 상황만 체크하고 모순인 거니까 G의 0이 0이다로 가버렸지 실제로 H'0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H'0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 리미트 x는 0 보내기에는 또 어떤 상태예요? 분모 0 되는 인수 두 개 있어요. 이거 로피탈 쓰면 더 지옥행 열차 타는 거고요. 이거 위에 분자에다 다 때려 넣어가지고 분모 0 되는 인수 두 개로 묶어내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정의를 한번 써보세요. 즉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x-0분의 h의 x-h0. 근데 h0는 0이잖아요. g0이 0인 거니까 요거 구하시면 돼. 그러면 요거 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자, hx가 뭐가 되는 거죠? gx분의 ln의 fx 요거죠. 그럼 내가 지금 이거의 극한을 구해야 되는 건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정의를 뭘 쓰고 싶어. 그러면은 요 ln 안에 있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돼요? 1 플러스 어떤 별 요런 모양이 돼주면 되고 요 분모에 뭐가 있으면 돼요? 별 요런 모양이 있어줘야 얘가 ln e는 1 요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사용하려면은 요 안에 있는 얘가 1 플러스 어떤 모양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fx 써보시면은 얘가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1 요거잖아요. 여기 있는 이 앞부분 있죠? 이 앞부분을 r 오브 x로 바꿔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요 위에가 ln의 1 더하기 r 오브 x가 돼요. 그럼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분모에 r 오브 x 있으면 되죠. 그리고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원래대로 만들어주면 돼. 얘가 x 곱하기 gx분의 위에 분자는 뭐가 돼요? r 오브 x 이렇게. 그러니까 약분이 돼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이 x가 0으로 갈 때요. 이 r 오브 x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상수항이 없으니까 0으로 가요. 그럼 0으로 가는 거분에 위에 ln의 1 더하기 0으로 가는 거. 그럼 rx가 분의 1 위로 올라가면 얘가 이 ln의 2는 1. 즉 여기 있는 이 통째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통째로. 얘는 얼마다?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 뭐만 구해주면 돼요? 이것만 구해주면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x 곱하기 gx. 자, x 곱하기 gx가 뭐라고요? 최고차항이 a, x라는 인수를 가져, x 빼기 q라는 인수를 가져. 요거죠. 그 다음에 r 오브 x는 뭐였어요? r 오브 x는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 제곱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갔으니까 얘가 0 지워지게 만들어주면 되죠. 되셨어요? 그리고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가 되었으니까 그냥 어떻게 처리해도 괜찮은 거예요. 0으로 갔으니까 최저차항 개수 비교. 최저차항 개수 비교하면 돼요.
얘가 3차, 2차니까 2차 항의 개수 비교해주면 되죠. 분모가 마이너스 AQ가 되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얘가 어떻게 돼주면 돼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주면 돼요. 네, 최저차항 개수 비교해도 괜찮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해도 되고 얘 자리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Q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마이너스 4분의 1 요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 함수식에서요. g의 1을 넣어요. g의 1은 a에다가 1-q 요거죠. 요 g의 1이 2분의 1 대주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aq가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 그랬죠. 요렇게. 그래서 요 두 개를 여러분이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죠. 네, 연립. 요건 여러분들께 맡기고요. a는 4분의 1, q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네. 나머지 그냥 여러분이 그냥 계산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마지막에 H4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H4를 구하시면 요게 이제 여기 가는 거니까 G4분의 ln F4 요거 구하시면 돼요. 요거 구하시면은 얘가 5분의 ln 25 이렇게 되어서요. 5분의 2의 ln 5 이렇게 되어집니다. 정답은 5 더하기 2, 네, 7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게 조금 집중해서 좀 까다롭게 돼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이 뭐에서 약간 말리냐면은 이 H'0이 마이너스 2 되는 요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이제 극한을 밀어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제곱이 붙었기 때문에 이 분모 0 되는 인수를 제거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로피탈 쓰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 H'0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써먹어줘야 되고 그때에 극한으로 처리해주는 요런 거. 요거 예전에도 한번 제가 기억하는데 작년이었나요? 그때도 한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때 이거 설명하면서 요거 강제로 만들어주는 거. 1 플러스 뭐 만들어주는 거. 분모에 만들어주고 요거 2니까 1 보내는 거. 요거는 좀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인 거니까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아무튼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